집 사도 될까요? 이런 고민들이 많은데요. 대출을 쪼이기 시작하면 쪼이기 시작할수록 어떤 마음이 드세요? 7월 달부터 9월 달 사이에 강남 아파트 정고점을 돌파했다는 그런 기사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이미 분위기는 초반부터 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남구에 최근에 핫한 분양단지 뭐가 있나요? 대연 DIL이죠. DIL에 저는 분위기가 먼저 들어왔다고 봅니다. 이러저러해서 양정 롯데캐슬 프론티엘은 저도 모르게 계속 이야기하게 될 것 같아요. 신축에도 영향을 줬고 분양에도 영향을 줬고 그리고 기축 단지들에게도 영향을 줬기 때문이죠. 안녕하세요, 강남콩입니다. 지금 대출도 받고 한도도 줄어든다는데 5, 6억대 집 사도 될까요? 지금 유행하는 말이 있잖아요. 얼죽신, 얼어 죽어도 신축 아파트 가고 싶다는 뜻이잖아요. 하지만 저는 이럴 때 사람들이 신축만 찾을 때 그 아래에 있는 이 5, 6억대 기축 단지들의 기회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집 사도 될까요? 이런 고민들이 많은데요. 대출을 쪼이기 시작하면 쪼이기 시작할수록 어떤 마음이 드세요? 지금이라도 집 사야 될 것 같다. 앞으로 대출 안 해줄 것 같다. 이런 생각 들지 않으신가요? 그래, 그거 강남콩 네 생각일 수도 있잖아. 그러면 전국의 분위기를 한번 보면 되겠죠. KBC 계열의 매매 분위기를 가져와 봤어요. 부산 한번 볼게요. 부산에 지금 이거 보면 파란색 더 색깔 보이시나요? 진한 파랑이 엄청 심리가 안 좋다. 사람들이 집 사기 싫어한다는 뜻이고요. 여기 보면 서울 보이시나요? 이렇게 완전 빨강이 들어온 것은 그냥 분위기 미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최근 7월 달부터 9월 달 사이에 강남 아파트 정고점을 돌파했다는 그런 기사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이미 분위기는 초반부터 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기 보면 간극이 계속 줄어드는 걸 볼 수 있고 최근에 보면 그 간극이 좀 더 가팔라지고 있어요. 하지만 부산은 어떤가요? 여전히 파란색이야. 간극도 내가 생각한 것만큼 좁아지지 않아. 어쨌든 서울 경기로 계속 가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 들지 않으신가요? 그러면 또 바로 옆 단지들 한번 보면 되겠죠? 먼저 가져온 곳은 대구입니다. 대구가 빨간불이 벌써 들어왔잖아요. 미분양도 사실 부산보다 더 심각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구 분위기가 어떻다? 수성구 이미 정고점 가까워지고 있죠. 그리고 중구 이렇게 빨간불 들어왔고 엄청 심리가 안 좋았던 6월 달에 비해서 지금 0.2 이상의 간극을 좁히고 있어요. 이거는 이미 투자자들이 들어왔다는 뜻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 그럼 대구만 그런 거 아니야? 울산도 가져와 봤죠. 울산은 분위기가 지금 더 좋아요. 부산이나 대구만큼 미분양이 심하진 않았잖아요. 그래서 대구와 울산 또한 분위기가 좋다. 매매를 시작한 지 이미 3개월 이상이 되었고 상급지는 벌써 많이 떴을 거다. 그래서 부산도 한번 봐야겠다. 부산은 여전히 너무 파란빛이에요. 내 도시는 상급지마다 뜨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서 해운대 가격 아직 뜨지도 않았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분위기 한번 볼게요. 남구에 빨간불이 들어왔죠. 그리고 연제구에 빨간불이 들어왔어요. 5월 달에 양정 롯데캐슬 프론티엘이 분양을 했잖아요. 얘는 연양라인이라고 해서 연제구와 진구에 영향을 줄 텐데 프론티엘 같은 경우에는 연제구에 더 붙어있는 상황이잖아요. 5월 달에 걔가 분양이 나왔지만 미분양이었죠. 하지만 올해 최고 경쟁률 7.8대 1의 경쟁률을 보였고 최근 분양 마감 완료했잖아요. 5월 달에 그 가격을 보면서 양정 롯데캐슬 프론티엘이 9억 이상의 분양가를 보였어. 그러면 남구에 최근에 핫한 분양단지 뭐가 있나요? 대연 DIL이죠. DIL에 저는 분위기가 먼저 들어왔다고 봅니다. 이거 보면 당연히 이 분양권 사고 싶거든요. 그때 사람들 분양권 많이 들어가기 시작했고 양정 롯데캐슬 프론티엘이 9억에 분양을 하면서 그 주변 연양 라인들의 타겟 거래량이 활발해지기 시작했어요. 기축 단지이자 그쪽 대장 라인이 롯데캐슬 골드포레가 많은 거래량을 보이고 있고 회복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남구와 연제구에 영향을 많이 끼치지 않았나. 이러저러해서 양정 롯데캐슬 프론티엘은 저도 모르게 계속 이야기하게 될 것 같아요. 신축에도 영향을 줬고 분양에도 영향을 줬고 그리고 기축 단지들에게도 영향을 줬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대구나 울산도 이미 분위기가 들어왔고 그 분위기가 부산까지 퍼질 수 있다. 연제구와 남구가 프론티엘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다면 해운대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 6월부터 7월까지 고되게 그리고 하게 입주장을 치르고 있잖아요. 더원과 경동리인이죠. 경동리인 같은 경우에는 마피 1억 4천까지 갔다가 얘네 금매들 이제 해소되고 오히려 피가 붙은 타입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분위기는 이러하다. 강남콩 네 생각 아니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 전세 분위기입니다. 전세 또한 지금 보면 서울, 경기 두말할 것 없이 부산에도 전세 수요가 확실히 붙은 걸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숫자가 계속 높아지고 있거든요.
있거든요. 서울이나 경기도도 23년도 상반기 때 52, 63.3이었지만 현재 수치가 2 이상으로 올라왔거든요. 오늘 저는 5, 6억대 기축단지들을 말씀드리고 싶었는데요. 왜 기축단지냐? 분양가가 20년도에 평균 4, 5억대였어요. 레이 카운티 같은 경우에도 최고가가 7억대 초반이었단 말이에요. 지금 나오는 분양가들이 이만큼 입지도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9억 이상을 간다는 것. 그리고 21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분양 단지들을 보면 대단지가 딱 하나, 레미안 포레스티지입니다. 얘도 평당가 2천만 원에도 고분양가다 말이 많았고 분양가가 7억 5천 이상이었어요. 하지만 일반 단지들의 평균 분양가를 보면요. 5, 6억대 사이였습니다. 그래, 22년도로 한번 가볼게요. 22년도에도 주목할 만한 단지는 요거 하나예요. 양정, 자이더샵, SK뷰. 강서자이나 에코데타, 푸르지오 센터파크, 푸르지오 린, 에코델타 이외에는 볼만한 단지가 양정자이 더샵, SK뷰밖에 없단 말이에요. 얘 평균 분양가가 평당 2,200 이상이었죠. 그리고 얘도 분양가가 30평대가 7억 5천 이상이라고 해서 줍줍까지 갔다가 완판을 이뤄냈단 말이에요. 해마다 비싼 분양가는 있다. 그리고 22년도 평균 분양가는 에코델타를 제외하고 5, 6억대까지 얘도 올라왔다. 작년 23년도 분양가예요. 그야말로 미쳤다가 시작됐죠. 대연 DIL이 8억 중반 이상을 올라왔죠. 롯데캐슬 인피니에 7억 5천 이상이라서 얘도 미분양 줍줍까지 갔었죠. 해링턴 말해 뭐예요? 여전히 미분양 상태인데다가 안심보장제 최근에 시작했잖아요. 롯데캐슬 시그니처 같은 경우에는 지주택이라서 일반 분양 매물도 많이 없었고 입지도 얘는 그래도 사실 나쁘지 않아요. 저는 수원 1구역 들어오기 전까지는 대장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곳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얘가 평균 분양가가 7, 8억대까지 올라왔잖아요. 그리고 후분양 단지로 남천자에 있었죠. 대연 푸르지오 서밋 있었죠. 얘네 30평대는 10억대 이상이었다. 이미 분양가는 미쳤어요. 올해 한번 볼게요. 양정 롯데캐슬 프론티엘이 9억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다른 단지들 보면 그렇게 괜찮다 하는 단지들도 없어요. 더샵 디오몬트도 6억대다. 일광 노르웨이 숲 오션폴에도 6억대다. 동래 사적공원 대강 로제비앙 같은 경우에는 입주 시기가 29년인가? 굉장히 늦어요. 그래서 투자 수요가 그래도 여기는 들어온 단지이기 때문에 이미 미분양을 좀 해소하고 있다. 블랑 서밋도 평당 3,100만 원인데 이제 드파인 광안이 평당 3,300만 원 부르면서 얘 완판율도 60%까지 올라갔거든요.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미분양이 빠르게 해소되고 있어요. 어쨌든 24년도 평균 분양가는 8, 9억대까지 올라온 것은 확실하다. 그리고 앞으로 나올 분양 단지들 중에 10억대, 11억대 그 이상을 줄줄이 대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